어제 혈당을 쟀는데 6.1 또는 112 나왔어요. 뭔가 좀 이상해서 같은 기기로 다시 한번 쟀어요. 바로 1분 뒤에요. 이번에는 혈당 수치가 완전히 달랐어요. 두 번 중 하나의 혈당 수치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혈당 측정도 틀릴 수 있고 아마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혈당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요인들이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 실험을 위해서 실험 대상이 필요했지만 자기 손가락을 계속 찌르게 해줄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실험 대상이 됐어요. 항상 그렇듯이 첫 번째 혈당 측정 값이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말린 다음 손가락을 찔렀어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 측정 값은 6.6m몰 또는 데시리터당 119mg이에요. 이건 좋은 기준점이에요. 보셨다시피 첫 번째 측정을 위해 검지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측정에서는 다른 손가락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측정 후 1분도 안 돼 이번엔 새끼손가락에서 혈액을 채취했어요. B도 같을 줄 알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각 테스트마다 아주 적은 양의 혈액 샘플만 채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손가락마다 샘플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새끼손가락에서 측정한 수치는 약간 더 높아요. 6.7 또는 121이 나왔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는 세 번째 측정값에서는 괜찮아요. 이번에는 더 작은 혈액방울을 사용해서 테스트 스트립에 조금 덜 묻혀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저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가끔 손가락에서 더 이상 피가 잘 안 나올 때가 있고, 또 지금은 다른 손가락을 찌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각 혈당 측정기는 모두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최근 혈당 측정기는 적은 혈액만 필요하지만 테스트 스트립에 혈액이 부족하면 오류 코드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것은 오류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혈액이 적게 묻었을 때 측정한 결과는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6.3m몰 또는 113mg/dL 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항상 혈액이 스트립을 완전히 채우도록 하세요. 네 번째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체열기기의 바늘 깊이를 줄여보겠습니다. 보통은 2번 위치에 두지만 이번에는 1번 위치로 옮겨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찌르는 데 필요한 깊이는 0.7에서 2.2mm 사이입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더 얕게 찌르면 혈당 수치가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더 얕은 설정으로 손가락을 찌르니까 확실히 덜 아프네요. 하지만 반면에 검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혈액을 짜내기 위해 손가락을 훨씬 더 세게 눌러야 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체열기 제조사들은 시험지에 충분히 혈액이 묻을 수 있을 정도로만 더 얕은 설정부터 시작하라고 권장합니다. 피부가 매우 두꺼울 때만 깊이를 높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을 찔 때 불필요한 통증이 생깁니다. 보시다시피 더 얕은 설정에서 측정한 수치는 6.7 또는 121로 기준 측정값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 측정은 다른 혈당 측정기로 할 예정입니다. 이전 모든 측정은 이 컨투어 미터로 했습니다. 이 미터기는 매우 신뢰할 수 있어 매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측정은 One Touch Value of Flex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건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혈당 측정기는 거의 항상 약간씩 다른 값을 보입니다. 각 측정기는 다른 시험지와 혈액 샘플 양을 사용합니다. 보시다시피 보조 혈당 측정기의 수치는 6.0 또는 108입니다. 이 정도 차이는 15% 미만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FDA도 실제로 새로운 혈당 측정기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15%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이라면 약국에서 가장 저렴한 혈당 측정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두 가지 혈당 측정기는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혈당 측정기가 너무 많이 오차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이런 테스트 용액을 사용해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체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다시 씻고 손가락을 약간 젖은 채로 두었습니다. 손을 완전히 말리지 않고 측정해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젖은 손으로 혈당을 측정하면 손가락에 묻은 물이 혈액 샘플을 희석하게 됩니다. 당연히 측정 결과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측정값은 6.1 또는 110으로 기준선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측정들이 몇 분 간격으로 연속 진행됐지만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속여서 낮은 수치를 얻고 싶다면 손을 적게 두세요.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혈당 수치를 원하신다면 항상 손가락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말리세요. 다음 두 번의 테스트는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처럼 혈당을 측정할 때마다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곱 번째 측정에서는 손가락에 오렌지 주스를 묻힐 겁니다. 실제로 오렌지를 까거나 다른 과일이나 달콤한 간식을 만질 때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말렸지만 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일곱 번째 측정값은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측정값보다 훨씬 높습니다. 10mm몰 또는 데시리터당 180mg입니다. 손가락에 묻은 오렌지 주스가 혈액 샘플을 오염시켰고 혈당계 화면에 나온 숫자는 명백한 실제보다 높게 나온 잘못된 수치입니다. 잘못된 수치를 받는 것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치료 결정을 그르치고 큰 곤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만으로 한 테스트는 혈당을 측정하기 전에 매번 손을 제대로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정말 유용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다이어트 콜라인지 아니면 설탕이 가득 들어간 일반 콜라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이럴 때 혈당 측정기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테스트하면 항상 수치가 낮게 나오고 일반 탄산음료를 테스트하면 항상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 의심스러울 때는 혈당 측정기로 음료를 확인하세요. 8번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손가락에 남아있는 설탕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손가락에 로션을 바르고 바로 혈당을 측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일부 로션에는 바른 후 최대 60분 동안 혈당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로션을 바른 후 혈당 수치는 6.9 또는 124로 기준 혈당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한 로션은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다양한 로션이 있고 그중 일부는 혈당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나오게 할 수 있으니 9번 측정에서는 그 점을 주의하세요. 이 그릇에 얼음같이 찬 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그릇에 몇 분 동안 담갔다가 물기를 닦고 손가락이 아직 얼음처럼 차가울 때 혈액을 채취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차가움과 더위가 혈당 측정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제 혈당 측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극심한 추위는 혈당 수치를 실제보다 낮게, 극심한 더위는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 저와 1대1 대화를 원하시면 페이트리온 웹사이트의 제 커뮤니티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VIP 후원자분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35년 넘게 당뇨병과 함께 살아오면서 배운 모든 요령과 팁을 기꺼이 공유해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마지막 10자리만 남아있고 이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 이 가격으로 VIP OG 그룹에 다시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저와 소통하려면 라이프 코칭 세션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두 옵션의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혈당 측정 실험으로 돌아가서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손가락에서 혈액을 뽑았습니다. 참고로 손이 몇 초 만에 얼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이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전신 얼음물 목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차가운 손으로 측정한 9번째 수치는 6.7 또는 121입니다. 기준치과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이론이 실제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손을 얼음에 오래 담그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할 수 없었어요. 참고로 다음에 혈당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손이 정말 차가워서 이게 측정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면 혈액을 채취하기 전에 손을 서로 비벼서 따뜻하게 해보세요. 보시다시피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9번의 혈당 검사를 했고 9개의 서로 다른 혈당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 일부 결과는 극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고 혈당 검사 결과에 따라 의료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손과 손가락을 비누와 물로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잘 말린 다음 수분이 충분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탈수가 되면 혈류 내에 포도당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혈당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측정값을 부정확하게 만들 수 있으니 사용 중인 테스트 스트립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테스트 스트립도 잘못된 측정값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유효기간이 지난 테스트 스트립을 사용해도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혈당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약물들을 조심하세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항상 의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하루에 비타민C를 500mg 이상 복용하면 혈당 측정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과하게 복용하지 마세요. 혈당 측정기에서 나오는 숫자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혈당 검사를 여러 번 하고 그 결과를 평균 내세요. 이것은 측정 오류를 피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건강을 챙기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작은 보너스 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혈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당뇨와 싸울 때 사용하는 비밀 무기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바로 클릭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